안녕하세요, 슈리스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복원할 제품은 바로 에어이지2 솔라레드입니다. 에어이지2 세 가지 모델 중 2012년 6월에 퓨어 플래티넘과 같이 출시되었고, 우리나라에는 정확하게 몇 족이 발매되었는지 확인할 순 없지만 극소량으로 50족이 풀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어이지2에 대한 전반적인 스토리는 그 앞서 작업한 그 레드 옥토버 복원 영상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못 보신 분들이라면 먼저 보시고 오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끈을 풀고 전체적으로 본격적인 리뷰와 복원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퍼를 살펴보면 텅에는 호루스 독수리 문양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벨크로로 되어 있어서 쉽게 채울 수 있고 YEEZY에 대한 이집트 상형 문자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 안쪽에는 이렇게 카니에 웨스트 앤 나이키 그리고 카피라이츠 심벌이 적혀 있죠. 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측면의 가죽 패턴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나콘다 텍스처라고 되어 있는데 이처럼 그 가죽에다가 약간 무늬를 내고 상처를 내서 뱀피처럼 만들어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가품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포인트가 돼요. 그 가품은 이렇게 들떠 있는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 뱀피 무늬를 새겨 넣기는 했지만 거의 민자예요. 에어이지2 솔라레드는 이 부분만 보면 거의 전가품은 걸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쪽은 핑크색, 즉 솔라레드 색으로 되어 있고 인솔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레드 옥토버 복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착용하면은 깔창이 이런 식으로 말려버려요. 지금도 많이 말려있는 상태죠. 그 뒷면은 그냥 스펀지처럼 되어 있고 엄청 얇아서 그냥 가죽에다가 스펀지 한 장 이렇게 재봉으로 붙인 방식이에요. 쿠션 역할은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착을 할 때는 다른 깔창을 착용하는 게 착화감에 훨씬 좋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호루스 얼굴이 있는데 오랜 착용으로 인해 음각이 다 뭉개진 상태입니다. 인솔 모양도 그 정가품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이 정품은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하지만 가품은 거의 민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도 꼭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웃솔은 야광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빛을 받은 다음 불을 끄게 되면은 발광을 하게 되어 있죠. 하지만 지금은 많이 황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쪽 스트로벨 보드에는 카니에 웨스트의 이니셜로 추측되는 그 KW 시작하는 그 일련 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나이키 택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떠한 복원 작업을 할 것이냐? 사실 이거는 다른 업체에 한번 갔다 온 제품이에요. 그 접착을 맡겼는데 이렇게 떨어져서 저희에게 다시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착된 부위를 뜯어보니까 접착제가 이렇게 많이 흘러나와 있는 상태예요. 부분적으로 접착을 한 건지 아니면 전체 접착을 한 건지 조금 애매모호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관리를 조금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2012년 모델인데도 아웃솔과 미드솔이 이렇게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났죠. 심지어 이 반대쪽은 가수분해가 진행되고 있어요. 접착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손으로 떼어진다는 것은 접착을 할 때 기존에 남아있던 접착제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위에 접착제를 발라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이 접착제 제거도 엄청 힘들고 복원 작업도 대체적으로 또 어렵게 돼요. 지금 이쪽은 거의 가수분해가 되었는데 아마도 벌어진 상태에서 착용을 하다가 물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여기에 좀 찢어져 있는데 이 찢어진 틈을 통해서 물이 들어가서 미드솔이 가수분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항상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보통 찢어지는 부위가 아닌데 찢겨져 있어요. 아마도 복원 작업을 할 때 무리하게 뜯어내는 과정에서 손상이 되었거나 아니면은 이게 좀 경화가 되었는데 경화로 인해서 갈라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좀 완벽하게 메꿔줘야 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가장 간단하게는 슈구를 바르는 방법인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수분해가 되었기 때문에 솔스왑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가수분해가 왔다는 게 좀 충격적이긴 해요. 에어이지 1 같은 경우는 솔스왑 작업을 해야 하는 연식이지만 에어이지 2는 아직 솔스왑 할 연식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빠뜨렸는데 원래는 이 부분에 에글릿이 달려 있는데 아마도 이게 쉽게 빠지다 보니까 좀 분실하신 것 같습니다. 에어이지 2 같은 경우는 이 모델을 발표할 때 미드솔을 에어테크 챌린지 2에서 가져왔다고 공식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에어테크 챌린지 2, 이게 어떤 모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기서 미드솔을 떼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제품은 회색으로 되어 있고 미드솔이 까끌까끌해요. 하지만 그 에어이지 2는 미드솔 표면이 반들반들 하거든요. 이게 에어테크 챌린지 2의 특징인지는 모르겠지만 미드솔 표면이 오돌토돌해서 한번 정리한 다음에 도색을 할 예정입니다. 이쪽 부분에 살짝 테스트를 했는데 이 샌딩 페이퍼로 정리를 하면 에어이지 2와 동일한 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미드솔만 분리한 후에 도색을 하고 솔스압을 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이지 2 도너 제품이 과연 동 사이즈일지 아니면 에어이지 1처럼 반 사이즈가 커야 할지 궁금했는데 동 사이즈 이렇게 대보니까 길이가 똑같아요. 그 에어이지 2는 에어이지 1과 다르게 동 사이즈 도너 제품으로 구매하시고 교체를 하면 된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이게 레드 옥토버처럼 이 밑에 한글이 적혀 있을지가 가장 궁금해요. 그래서 분리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탁을 하면서 미드솔과 아웃솔을 분리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탁을 다 하고 분해를 하고 접착제 제거를 다 완료했는데 이렇게 작업을 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그게 오류로 인해서 날아가 버렸네요. 일단은 이게 에어이지 2의 미드솔이에요. 가수분해된 표면을 보면은 비슷하게 생긴 뭐 에어조도 3탄이나 4탄 같은 경우는 이 앞쪽에도 에어가 있는 반면 이 에어이지 2는 앞쪽에는 에어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에어테크 챌린지 2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정확하게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동일한 상태입니다. 에어이지 2의 이 미드솔을 보면은 이쪽에 부품 번호가 적혀 있어요. 뭐 MS231890-1. 이 에어테크 챌린지 2에도 조그맣게 뭐 MS 숫자가 적혀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에어이지 2와 동일합니다. 이 아웃솔이 지금 접착제가 발라져 있어요. 앞전에 여기가 찢어져 있다고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특수 접착제로 접착을 한 이후에 이 뒷면의 틈 사이에다가 우레탄을 처리한 상태예요. 이게 지금은 흰색처럼 보이는데 이것 변색이 오기 때문에 아마 자연스럽게 이 아웃솔 색상과 변화가 될 예정입니다. 이 아웃솔에도 여기 뭐 부품 번호가 적혀 있어요. 이게 지금 접착제를 발라가지고 반사되는 광 때문에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OS378709-1 밑에는 사이즈가 적혀 있죠. 근데 이게 에어테크 챌린지 2에도 동일한 부품 번호가 적혀 있어요. 뭐 OS378709-1. 그러니까 에어테크 챌린지 2와 에어이지는 미드솔 아웃솔이 완전히 동일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의 홈들을 보더라도 에어이지 2와 에어테크 챌린지가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에어테크 챌린지 2가 에어이지 2처럼 야광으로 된 모델이 출시된다면은 에어이지 2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필수적으로 구매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착용하다 보면 이 아웃솔이 변색이 오고 마모가 되는데 이 에어테크 챌린지 2가 만약에 야광 아웃솔이 출시가 된다면은 그대로 솔스압을 하면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바디 쪽을 살펴볼 텐데 아쉽게도 이 스트로벨 보드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아요. 뭐 특별하게 에어이지 2 레드 옥토버처럼 한글이 적혀 있다거나 이러한 부분은 없네요. 작업을 한번 해서 연해진 건지 원래부터 아무것도 없던 건지는 다른 모델들도 좀 더 까본 다음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가죽 부분도 염색을 해준 상태예요. 이러한 천연 가죽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도색 방식이 아니라 크림 타입의 염색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러한 질감이 그대로 살아나거든요. 이미 한 거지만 살짝 맛배기로 보여드릴게요. 손으로 발라주는 게 가장 자연스럽게 나타나죠. 그래서 가죽의 재질마다 복원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접착제를 발라놓은 지 시간이 꽤 됐기 때문에 바로 접착을 진행할게요. 자, 이렇게 최종 복원을 다 완료했습니다. 접착도 깔끔하게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영상을 날려먹어서 말씀 안 드린 부분도 있는데 이 아웃솔도 변색 복원을 한번 한 거예요. 처음보다는 황변이 좀 많이 제거가 되었는데 자세히 보면은 아웃솔의 경화가 좀 일어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갈라지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보여요. 더 이상 경화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우레탄 부분도 그 경화 방지제를 좀 발라놔가지고 처음에는 약간 희끗희끗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깔끔하게 표면이 정리된 부분이죠. 경화 방지제가 약간의 유분기가 있어서 우레탄 고무 자체가 유분을 머금으면서 좀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약간 코팅해주는 역할도 해요. 아웃솔도 발랐고. 에어 이지 2도 연식이 어느 정도 경과가 됐기 때문에 착용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이쪽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이쪽 스트랩을 보면은 이음새 부분들이 살짝 허옇게 일어난 부분이 보일 거예요. 이게 스트랩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이쪽이 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이대로 착용을 계속 하시게 되면은 아마도 이 부분이 이제 똑 하고 끊어지게 되죠. 이거를 어쨌든 착용을 할 때는 이렇게 스트랩을 조이는 게 물론 이쁘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착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고객한테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스트랩을 다시 잠가 놓을게요. 그럼 이번 보고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